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막을 앞두고 경상북도가 사전 안전관리 합동점검에 나섰습니다. 안동시와 예천군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경북도청 이전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3일 오후 5시 경북도청 새마을광장에서 개회식이 열립니다. 이번 개회식은 기존 운동장 중심의 행사에서 벗어나 도심 속 광장을 활용한 광장형 개회식으로 꾸며집니다. 경북도는 대회 기간 동안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철저한 준비와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입니다. 한편 폐회식은 4월 6일 오후 5시 예천진호 국제양궁장에서 열립니다. 안동시의회가 공수위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수위 제도와 기립불능 가축 보상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원 전원 공동 발의로 채택했습니다. 우창하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현행 제도는 담당 구역이 고정돼 긴급 상황 대응이 늦어지고 신고 이후 가축이 폐사할 경우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농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수위 위촉 방식 역시 1년 단위 공모 중심으로 운영돼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제33회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가 오는 4일 오전 8시부터 보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 15,000여 명이 참가해 보문호수와 도심 벚꽃길을 따라 하프와 10km, 5km 코스를 달립니다. 특히 대회 당일에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도 예정돼 볼거리를 더할 전망입니다. 경주시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보문단지와 시내 주요 구간에서 단계적 교통 통제가 이뤄진 만큼 시민과 관광객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이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 신고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운영합니다. 대상은 사이버 도박을 경험한 19세 미만의 경북 지역 청소년으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 본인이나 보호자가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은 자진 신고한 청소년에게 경북 도박 문제 예방 치유센터가 마련한 도박 예방 선도 프로그램의 이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도박 행위의 정도가 일정 요건 이하로 경미하면 훈방이나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즉결 심판으로 처분하고 재범이거나 도박 행위가 과다해 형사 입건되더라도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긍정적 참작 사유가 되도록 의견서 등을 첨부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와 캐나다 비영리 연구 협력기관인 마이탁스가 항공 분야 인재 양성과 산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협약이 지역 대학생들의 해외 연구 경험 기회를 넓히고 항공과 드론 등 미래성장 산업 분야에 대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공동 연구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봇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폭을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역 대학의 인재 양성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을 연계해 국제 공동 연구와 산업 협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ISMR과 관련한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ISMR의 안전성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설명하고 유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근구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ISMR은 기존 원전 대비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고 건설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한 차세대 에너지원이라며 탄소 중립 시대에 대응하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ISMR과 관련해 앞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경북도가 사업 2년차를 맞은 라이즈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를 경북도는 라이즈 자체평가 설명회를 개최해 29개 대학 관계자 200여 명에게 라이즈 평가 체계와 등급 기준, 평가 항목과 절차 등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경북도는 대학이 라이즈 사업을 진행할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지역의 수요에 부합한 사업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변화에 기여해야 하는 부분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라이즈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체계를 의미하며 지역 대학이 지역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6 안동 벚꽃축제가 개막했습니다. 5일까지 낙동강변 벚꽃길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벚꽃, 오늘이 제일 예쁜 날을 주제로 방문객들이 축제장에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고민을 나누며 마음을 치유하는 벚꽃 마음 상담소와 미디어 아트 빛의 벽, 벚꽃 소원 터널 등 감성형 프로그램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또 쉼터형 공간인 체리블룸 버블 라운지와 거리 공연,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됩니다. 안동시는 먹거리와 야시장, 걷기 행사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인기가 이어지면서 금성대군의 유배지였던 영주 순흥 지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금성대군을 기리는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눈길을 끄는 건 성황당 형태 제의 공간입니다. 왕자를 기리는 공간이 왜 성황당으로 남게 된 걸까요? 영주시 류지환 학예연구사를 통해 알아봅니다. 네,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에서 금성대군과 순흥이 나온 이후 시청으로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영월에 장릉과 청룡포가 있다면 영주는 금성대군 신단이 있는데 영화가 흥행한 이후 제가 금성대군 신단에 갈 때마다 관광객들이 항상 관람하고 계셨습니다. 네, 금성대군 신단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금성대군은 조선 세종의 6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이며 세조 수양대군의 동생입니다. 신단은 신령을 모시기 위해 쌓은 단을 뜻하죠. 따라서 이제 금성대군 신단은 금성대군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성스러운 재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순흥에 유배온 금성대군이 단종 보기를 도모하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게 되죠. 금성대군은 임금이 내린 사약을 마시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부사 이보음을 비롯한 수많은 순흥의 선비도 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세조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반역의 근거지라는 이유로 순흥이라는 고을의 이름까지 없애버렸습니다. 왕이 유배온 영월은 망하지 않았지만 왕자가 유배온 순흥은 고을이란 이름이 없어질 정도로 망해버린 거죠. 200년이 흐른 숙종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금성대군과 순흥 선비들의 명예가 복권되었고 순흥이라는 지명을 다시 찾아 순흥 도후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금성대군을 기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죠. 숙종대에 쌓은 재단이 이제 오늘날의 금성대군 신단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의 금성대군 신단은 총 3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단은 금성대군, 좌단은 이보흠, 우단은 순절한 선비를 기리는 재단입니다. 신단의 좌측에는 충신수라 불리는 은행나무도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는 순흥 도후부가 회부되었을 때 말라 죽었는데 이 나무가 다시 살아나면 순흥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설이 순흥 사람들에게 전승되어 왔었죠. 죽었던 은행나무가 살아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말로 순흥은 북설되게 됩니다. 금성대군 신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의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순흥에서 일어난 단종 보기 운동은 금성대군만의 충절이 아니라 금성대군과 함께한 선비들 공동의 충절이었던 것이죠. 단종 보기 운동 실패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순흥 사람들이 지게 되었고 순흥 사람들은 그러한 선택을 부정하지 않고 수백 년간 마음속 깊이 충절을 기려왔던 것이죠. 금성대군과 순흥이 복권되면서 만들어진 금성대군 신단은 공동체가 힘을 합치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아닐까요? 수능의 단종 보기 운동이 실패하고 수능이 폐부되었을 당시의 정황을 이제 고려해 보면 희생당하신 분들에 대해 번듯한 사당을 짓기는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인 성황신의 형태를 빌려 몰래 모시기 시작하면서 성황당의 형태를 띠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우리의 민속 신앙에서는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인물을 신으로 모시고 그 원한을 달래주면 그 영혼이 오히려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된다고 믿습니다. 금성대군과 함께 수능 고을 전체가 도륙을 당한 상처가 너무 컸기에 생존한 백성들은 금성대군을 성황신으로 받들어 마을의 안녕을 빌고 자신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자 하지 않았을까요? 금성대군과 관련된 성황당으로는 고치째 성황당, 두레골 성황당, 금성대군 부부인당이 있습니다. 고치째 성황당은 용주에서 단양 영월을 잇는 고개인 고치째에 있는데 살아서는 수양대군에 의해 단종은 영월로 금성대군은 수능으로 흩어져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지만 사후에는 이 고갯마루에서 신령으로 만나 단종은 태백산신, 금성대군은 소백삼신이 되었다는 민초들의 어떤 믿음이 서로 있는 곳입니다. 두레골 성황당과 금성대군 부부인당은 금성대군의 혈석과 관련되는 성황당입니다. 수능 도후부가 회복될 즈음 죽동마을 사람의 꿈에 금성대군이 나타나 내 피가 묻은 돌이 마을 앞 냇가에 있으니 거두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 돌이 금성대군이 피가 묻은 돌이라 하여 금성대군 혈석이라고 하는데 이 돌을 처음에는 죽동에 이제 성황당에 모셨습니다. 이제 구한말 일본 군인들이 마을에 와서 횡포를 부리자 금성대군이 또다시 꿈에 나타나 옮겨줄 것을 당부하여 이 혈석이 현재의 두레골 성황동으로 모시게 되었고 죽동 성황당에는 그 대신 금성대군의 부인을 모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능이 폐부된다는 것은 단순히 지명이 없어지고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교육기관인 학교가 없어지고 출세의 길도 막혀버리는 것이고 수능은 우리나라에서 성리학을 도입하고 국가의 교육체계를 세운 회원 안양 선생이 태어나신 곳이 아닙니까? 그런 곳이 학교 하나 없는 고을이 되어버렸죠. 후에 풍기군수로 부임한 신재부세군과 퇴계 이황이 수능의 서원 건립을 주도한 것은 폐부되어 버림받은 땅에 안양이라는 거인의 교육 철학을 다시 심음으로써 학맥과 선비 정신을 다시 잇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금성대군 신단을 찾아오시면 지척에 세계유산 소수서원도 자리 잡고 있으니 함께 둘러보시면 좋은 역사 여행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주 풍기읍에서 새마을 자원 재활용 경진대회 및 행복 경북마을 공동체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원 순환 실천과 탄소 중립 의식을 확산하고 주민이 주도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경북 도내 22개 시군 새마을 지도자와 협의회장, 부녀회장 등 관계자 250여 명은 남원천에 EM과 황토를 섞은 흑공 1000여 개를 투입하는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청사 이전 1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청사 앞마당에서 진행된 기념 식수를 시작으로 식전 공연, 기념식, 타임캡슐 봉인, 희망 퍼포먼스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청사 이전 이후 지난 10년 동안의 경북교육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타임캡슐에는 경북교육 청사 전경 사진과 지난 10년의 주요 성과 기록, 교육 공동체의 희망 메시지 등을 담았고 봉인된 타임캡슐은 청사 이전 50주년이 되는 2066년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경산시가 2분기 희망기업으로 3일 방직을 선정하고 회사기 개항과 현판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3일 방직은 진량읍에 위치한 섬유기업으로
고강력 레이온과 모달 등 다양한 섬유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사기 진작을 위해 분기별로 희망 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우수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문경시가 제2회 점촌 전빵길 빵축제를 앞두고 축제 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상인회와 제과협회, 지역대학과 관광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난해 축제를 평가하고 보완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점촌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이번 빵축제는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축제 기간에는 지역 대표 빵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K빵지 순례 공간이 마련되고 애니메이션 브레드 이발소 특별 공연과 제과 명장의 라이브 쇼도 펼쳐집니다. 문경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케이블 TV 방송기자협회가 2025년 우수보도 대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케이블 TV 기자들은 지난 한 해에도 지역을 들여다보기 위해 많은 땀을 흘렸는데요. 케이블 TV 업계는 경영난으로 위기에 처해 있죠. 어려운 여건이지만 케이블 TV 지역 방송 기자들은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5년 케이블 TV 방송기자협회 우수보도 대상이 지난 27일 LG 헬로비전 삼성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한 해 케이블 TV를 통해 방송된 뉴스 중 지역 사회에 크게 공헌한 뉴스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 취재 분야에서는 LG 헬로비전 이정아, 한준영 기자의 심층 취재, 무심한 행정 시리즈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부천시의 고민 없는 예산 집행과 부실한 행정 실태를 추적한 기획보도로 보도 이후 사라졌던 노인 일자리 예산이 복구되는 등 지역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지역민들의 삶과 무게를 얼마나 좀 같이 덜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던 취재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재 현장에서 지역 채널의 가치와 존재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는 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분야 대상의 영광은 KTHCN 김환, 김동훈 기자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에게 희망을이 차지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한 공무원의 활동을 섬세하게 담아낸 작품으로 단순 사실 전달을 넘어 공익적 행동을 이끌어내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지역에 힘이 되는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 목표인데요.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꼭 힘이 되는 영상 기자로서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규진 주무관에게 이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축사를 보내온 노종면 국회의원은 케이블 TV 지역 방송에 대해 기성 매체가 놓치기 쉬운 지역의 현안을 담아내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 왔다며 지역 방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치권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속히 변하면서 케이블 TV의 방송 보도 여건이 매우 악화됐지만 기성 매체들이 지나치기 쉬운 삶의 현장 그리고 지역의 현안을 보도에 담아내는 중요한 언론 기능을 담당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기여가 앞으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쟁 매체의 확대와 시대에 뒤처진 규제 등으로 케이블 TV 업계는 유례없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특히 지역 방송 역시 조직 축소 등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 이재필 한국 케이블 TV 방송기자협회장은 전국의 방송사 중 동단위 주민들의 목소리까지 담아내는 방송은 케이블 TV 지역 방송이 유일하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한 지역 방송이 이렇게 소외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케이블 업계는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방발 기금을 부담할 정도로 낡은 규제에 얽매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큰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케이블 업계 역시 지역과 함께 성장했던 만큼 지역 방송의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기자협회는 지역 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대외 활동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